if문을 사용해서 산책을 간다 또는 안 간다라는 yes, no의 두 가지의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여러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if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다중 else if문이나 스위치문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문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조건문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if문을 살펴봤고, 이제 if문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를 다중 if문이라고 그러는데, 다중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중 if문을 이제 중첩 if문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중첩 if문을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첩 if문이라고 그러고, 이 중첩 if문의 대표적인 예는 if문 안에 if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이 참이고, 이게 참이고, 얘가 참일 때만 이 이제 문장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첩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해서 if문 안에 ifs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f문 안에 여기 이제 ifs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참일 때 요 ifs 문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참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행되는 그런 경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ifs문 같은 경우는 if문에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s는 제일 가까운 상위 if랑 서로 이제 매칭이 돼서 그룹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s문이 이제 제일 가까운 if에 매칭되지 않고 다른 if문에 이제 매칭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if문은 만약에 이 중괄호가 없으면 이 s는 여기랑 매칭이 되겠지만, 중괄호가 있음으로 해서 if s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블럭을 만들어서 첫 번째 if 조건식과 이제 매칭되게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중괄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s가 어디에 그룹핑이 돼서 매칭돼서 동작을 하는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if s 안에도 또 이제 if s가 중첩되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if s 많이 쓰게 되면 가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해서 if s 안에 중첩시킬 때는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된다. 가독성이 안 나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연속적인 if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분기되는 얘기인데, 어떤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맞느냐, 이 조건이 맞느냐, 이 조건이 맞느냐, 이 조건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는 다중 if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면 B,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C. 점수에 따라서 이제 90보다 점수가 90보다 크면 A,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수가 80보다 크면 B, 점수가 70보다 크면 C,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점수는 90보다 크지 않다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80, 90 미만이라는 조건이 이거에 만족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조건을 만드는 것, 학점을 주거나 어떤 분류를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중 분기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점이 되겠죠. 90점 이상이면 A고 그 다음에는 80점 이상이면 B고, 그러면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라는 것은 점수가 90점이 일 때는 A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찾게 되면, 이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if문을 조건을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연속 if라고 얘기를 하는데, if 다음에 SIF문을 그렇지 않은 때 이렇다면,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연속 if라고 그러고요. 만약 이 중 하나의 조건식이 참이면 관련된 문장이나 블록이 실행이 되고 더 이상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건이 자동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이제 연속 if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죠? 어떤 if 조건이 있고 이것이 참이면 문장 1이 시작되고 이게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식을 걸어서 이게 참이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SIF로 넘어가게 되고, 이 조건이 참으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S로 넘어가고, 그래서 참일 경우에 문장 2가 실행되는 거고 거짓이면 SIF로 넘어오게 되고, 참이면 문장 2번이 실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SIF로 넘어오게 되고, 조건식 3이 참이면 문장 3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장 4가 실행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것들 SIF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if, SIF, S, 그래서 연속 if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다중으로 분기되는 경우에 if, SIF, S를 쓴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적을 입력, 그러니까 스코어를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성적을 입력받아서 이제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90점이 넘으면 A, 그리고 끝나게 되죠. 90점 넘지 않는 점수 중에서 80점이 넘으면 B, 그리고 80점이 안 되는 점수 중에서 70점이 넘으면 C, 그리고 70점이 안 되는 점수 중에서 60점을 넘으면 D, 그리고 60점이 안 되면 F.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 분기되는 예고요. 여기서 이제 88을 입력하면 90보다는 작고 80보다는 크기 때문에 B학점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 이제 문자들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죠. CH를 캐릭터형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문자 하나를 받을 때는 이제 scanf _s는 이제 1바이트만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쉼표하고 1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에 이제 입력받은 문자 하나를 입력받고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입력받은 문자가 대문자 A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Z보다 같거나 작으면 대문자인 거고, 그리고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소문자 Z보다 크거나 같으면 소문자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숫자인 경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문자. 결국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표에서 각 숫자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에 할당된 번호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아스키 코드를 갖고 이제 비교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은데, 아직 여러분들은 아스키 코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대문자 C를 입력을 받으면 대문자입니다. 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서 소문자 C를 받으면 소문자라고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숫자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if문과 비슷하게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장인데요. 단지 if문은 한 조건식이 이제 그 조건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맞냐 틀리냐를 갖고
분기를 하게 되지만 스위치문은 조건식의 결과가 이제 정수로 나와서 0부터 정수를 뭐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정수 숫자가 쭉 나가고, 이 조건식에서 정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전부 디폴트를 계산하는 게 이제 스위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절에서 1번부터 얼마까지 가거나, 아니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가고 나머지 디폴트로 가거나 뭐 그렇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 이제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조건식의 결과가 정수형으로 나올 때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좋다.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고 그 경우의 수의 결과를 정수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스위치문으로 쓰는 것이 if문으로 쓰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분기가 되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식은 스위치문은 제어식의 값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이 결정되는 거고, 이 제어식의 결과값은 항상 정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한사항, 그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스위치문의 진행 순서는 이제 제어식을 계산해서 각 케이스절에 1번부터 쭉 정수인 정수를 만들어서 케이스절이 사용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꺼번에 묶어서 디폴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문의 숫자들을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문이 나와서 이제 스위치 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문에 도달하면 스위치문이 종료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절에서 만족하는 정수값을 찾지 못하면 디폴트가 실행되고, 디폴트의 끝에 브레이크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종료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스위치문이 시작되고 그 스위치문은 중괄호로 묶여져 있고요. 제어식에 C1, C2 쭉쭉쭉 가다가 이제 디폴트가 있죠. 그래서 C1, C2부터 이 값들은 다 정수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제어식의 결과가 C1이 되었으면 이런 문장이 실행이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니까,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스위치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어식의 결과가 C2를 지칭한다라고 그러면 C2 다음에 문장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문이 종료되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족하는 정수값이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가 실행이 되고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에 의해서 스위치문이 끝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스위치문이 있을 테고, 스위치문에서 1번으로 맞느냐, 2번으로 가느냐, 디폴트가 맞느냐, 디폴트도 이제 문장이 있을 거고 브레이크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스위치문은 케이스 1이 참이면 쭉 실행이 돼서 이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종료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맞는 값이 없으면 디폴트가 실행이 돼서 디폴트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스위치문이 종료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브레이크 명령은 스위치문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다음 케이스 2, 케이스 3 또는 디폴트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케이스절에서 해당하는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예제가 있긴 하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제 스위치문이 종료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고, 모든 케이스문은 브레이크문을 꼭 써야 된다. 물론 의도해서 안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꼭 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고 숫자가 0이냐, 1이냐, 2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스위치 문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죠. 입력받은 숫자가 0이면 없음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제 종료하게 될 거고요. 입력받은 숫자가 1이면 여기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 끝나고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 둘이 프린트되고 이 브레이크를 만나서 종료가 될 거고요. 0, 1, 2가 아닌 값을 입력을 받으면 디폴트가 되어서 만음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케이스 1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숫자 1을 입력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를 출력하고 둘을 출력하고 이제 브레이크 스위치가 종료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스위치 문에서는 모든 정수 조건들이 아닌 경우에 디폴트를 넣어서 어떤 케이스 문과도 일치되지 않는 번호일 경우, 물론 이제 생략 가능하죠. 이때는 이제 디폴트 문을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디폴트 문이 없고 일치하는 케이스 문도 없다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문에 조건식을 넣었을 때 아무것도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급적 되도록이면 디폴트 문을 포함시켜서 만족되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의상 디폴트는 넣어서 항상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로직을 꾸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스위치 문하고 if 문을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죠. 스위치 문에서 넘버가 1부터 0, 1, 2 또는 그 외의 수가 입력되었을 때 0이 입력되면 없음, 1이 입력되면 하나, 여기 이제 브레이크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입력됐을 때 둘, 그 외의 숫자가 입력됐을 때 많다, 많음 출력되고, 넘버가 0과 같으면 없음, 그리고 출력하고 if s로 하니까 s 다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같으면 하나를 출력하고 종료하게 되고, 2가 입력됐을 때는 둘을 출력하고 종료하게 되고, 그 외의 숫자를 입력하면 만음을 출력하고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스위치 문하고 if else 문은 서로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케이스 다음에 오는 숫자는 분명히 이제 정수 상수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스위치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을 if else, if로 쓰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을 스위치로 쓰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치문의 제어식의 결과는 컴파일러가 변환하기 위해서 정수값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케이스문을 붙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정수를 나열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90부터 100점 사이 점수 받은 학생을 A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문을 쓰면은 입력받은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같거나 작은 점수일 때는 A 학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위치문을 쓰게 되면 90부터 100까지 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91.5다. 91.5면 이 스위치문을 사용할 때는 A 학점으로 출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대신 이제 91.5면 이 부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A 학점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이제 인테저 처리해서 소수점을 없애고 뭐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어떤 조건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스위치문을 쓰는 것이 되게 유리하지만 어떤 경우는 스위치문을 쓰는 것이 좀 불리하거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치문을 브레이크를 안 쓰고 하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 가 있는데 각 1월은 며칠, 2월은 며칠, 3월은 며칠 뭐 이런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몇 월 달인지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f문을 쓰는 경우는 반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지만 스위치문을 쓰게 되면 제어식이 2면 28일 브레이크 끝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6, 9, 10일은 30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31일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2월 달은 2월 달이면 여기에 이제 28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1, 3, 5, 7, 8, 10, 12월은 31일이니까 그 조건은 디폴트로 1월달, 2월달 빼고 3월달, 4월달 빼고 5월달, 6월달 빼고 7, 8, 그리고 10월, 그리고 12월은 31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4, 6, 9, 11일 때는 데이스에 이제 30을 대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처리해서 입력된 수가 1, 3, 5, 7, 8, 10, 12인 경우는 디폴트로 처리해서 31을 대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월 달이 이제 며칠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을 입력하면 3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제 31일이다 라고 나올 거고, 그리고 10을 입력하면 10도 디폴트에 포함되니까 30일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2를 입력하면 28이 4, 6, 9, 10일 중에 하나가 입력되면 그 개월수는 30이 이제 출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복문의 이제 흐름 제어 명령어 잘 쓰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문장은 이제 go to문입니다. go to. go to는 그 영어 단어상 어디로 가라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포트란이 있는데, 포트란에서 이제 go to문을 사용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이제 엉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파스칼이 나와서 고투문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있었는데, 결국 C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투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물론 조건을 걸 수는 있지만, 조건 없이 어떤 위치로 이제 점프 하게 되는 문장이 고투문이고요. 그리고 C 언어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가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고투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투문은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개발되었던 프로그램 언어인 이제 포트란은 이제 고투문을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했죠. 보통 이제 C를 배울 때는 고투문은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고투문은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투문을 쓰게 되면 가독성이 되게 안 좋아져서 고투문 두세 번만 쓰면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전혀 알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고투문을 쓰지 말라라고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독이 어려워지고 유지보수에 이제 결정적인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투문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어쨌든 고투문을 살펴보면 고투의 어떤 지시자를 쓰고 지시자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실행되다가 고투로 하면 바로 이런 콜론으로 정의된 이런 지시자로 이제 점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되게 쉽고 빠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변수나 아이덴티파이어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여러 한 프로그램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소스 코드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들이 여러 개 쓰이게 되면 도대체 이제 유지보수할 때 이 고루트가 어디로 갈지 또는 어떻게 동작될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루트문은 안 쓰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쓰더라도 최소 하나만 쓰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